창업 18회. 창업하면은 창업을 하자마자 여러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 처음에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크게 오는 두 가지 문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네이밍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축복은 대부분 상실, 실망, 그리고 좌절의 형태로 찾아온다. 너무나 식상한 이야기지만 창업자로서 경영자의 길을 걷게 된다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몸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업해서 계획한 100개의 아이디어 중에 제대로 실행된 것은 고작 한 개밖에 안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버려지고 하찮게 다루었던 99개의 아이디어 중에서 진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성공하거나 실패를 합니다. 하지만 창업자가 되었다면 99개의 실패한 계획을 후회하지 않고 99개의 실패 중에서 99개의 기회를 찾아서 다시 성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실패의 연민에 빠져서 슬퍼하는 시간도 창업 과정에서는 사치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창업과 동시에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집중하는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브랜드는 사치이며 그저 멀고 남의 이야기일 뿐이죠. 그뿐 아니라 시장 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성공할 것 같은 창업을 했지만 기대와 달리 실적이 저조하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의 폐업의 증상들이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앞서 말했듯이 창업에 필요한 자금, 설비, 그리고 상품들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위험이지만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아마 창업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별 희한한 사람도 많구나. 아침에 갑작스럽게 그만두겠다고 통보하는 아르바이트생과 직원들이 생기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세금 제목과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돈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이상한 손님이 와서 황당한 요구를 할 때면 온종일 기분이 상합니다. 특히 누군가 자기 매장에 대해서 악성 댓글을 달면 그때부터는 회의감에 빠져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게 되죠. 아마 살면서 역대급으로 지독한 배신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것은 예비 창업자라면 다른 사람의 회사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려는 아이템을 그 누군가가 비슷하게 창업을 했다면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업료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일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최소 6개월을 일하면서 그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올 수 있는 사람의 어려움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일종의 창업 백신을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 가지 제한으로 인해 자신이 생각하는 아이템을 가진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못한다고 해도 친구 가게나 친인척 영업지점에서 반드시 자신이 창업할 미래 현장에서 일과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을 경험해 보도록 하십시오. 창업하기 전에 반드시 창업 현장에서 사람이 주는 황당함과 어려움을 대리 경험해보면 자신의 창업의 때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문제에도 할만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지만 끔찍하게 느낀다면 창업을 당분간 고려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창업과 동시에 어려워도 브랜드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먼저 창업 원칙을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창업에 있어서 창업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행위일 뿐입니다. 창업의 목적은 브랜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창업을 시작할 때 대부분의 사람이 좋은 매장과 안전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아이템을 찾습니다. 만약 어떤 건물에서 창업을 시작한 후 2년이 지나면 건물주로부터 렌탈 비용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올려받겠다고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옮기든지 아니면 돈을 더 내고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고정 비용이 올라가면 수익이 떨어지고 수익이 떨어지면 비용을 절감해야 하고 비용이 절감되면 소비자들이 오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특정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사를 했다면 장소를 옮기면 매출은 급감하죠. 하지만 브랜드로 창업을 한다는 것은 장소를 옮길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만드는 비즈니스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브랜드를 만들어야만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영속 가능 경영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기를 가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키울 것이고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바랄 것입니다. 창업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키울 것이고 어떤 브랜드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좋은 아이를 낳았다고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아이를 키워야만 좋은 부모가 됩니다. 아이의 성장과 함께 부부가 부모가 되듯이 창업 그리고 브랜드와 함께 좋은 경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창업 이후에 브랜드 차원에서 가장 크게 올 위기 중의 하나인 네이밍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코엘의 숲이라는 커피숍을 상호와 상표로 신청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미처 다른 업종에서 상표로 신청하지 않아 그 누군가가 코엘의 숲이라는 피자 가게를 열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아는 우리나라 브랜드 중에 미국에 진출하지 못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영어권, 특히 미국에서는 그 브랜드의 이름이 욕이기 때문입니다. 필립 코틀러 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미래형 마케팅에서 브랜드 구축을 위한 3단계 방법으로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 이름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 이름에 대한 풍부한 연상과 약속을 개발합니다. 세 번째는 고객의 모든 브랜드 접촉 활동을 관리하여 그 브랜드와 관련된 고객의 기대를 달성하거나 추월합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브랜드에 관한 지식은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이 이름값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필립 코틀러는 아름다운 여자 2명의 사진을 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2명의 여자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사람들은 우열을 가리기 힘든 비슷한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차 실험에서는 사진 밑에 한쪽에는 엘리자베스, 또 다른 쪽에는 거트루드라는 이름을 붙였더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80%가 엘리자베스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브랜드는 말 그대로 이름으로 먹고 사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창업자가 아직도 브랜드 이름을 상품 라벨 혹은 폼나는 간판 정도에 그치고 있기에 비극을 맞이합니다. 상표 등록과 브랜드 등록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관적이고 재미있는 이름도 좋다고 말할 수 있지만 말장난 같은 네이밍은 조심해야 합니다. 보호받지 않는 상표나 상호는 창업 이후에 치명적 약점과 실패의 원인입니다. 창업에 있어서 브랜드 이름은 시작과 끝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이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신인데 상표로 등록되었기에 만약 사용하면 엄청난 과태료를 내거나 상표 불법 도용으로 현장에서 입건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카스, 올림퍼스, 베르사체, 아도니스, 헤라, 에르메스, 제우스, 카리타스 등 4,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이름들이 지금은 사유재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나타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만들기도 어렵고 성경의 창세기에 해당하는 제네시스도 사용 못하며 프랑스의 수도 이름인 파리라는 이름으로도 빵집 가게를 오픈할 수 없습니다. 영어 사전에 등록된 대부분의 영어 단어는 대부분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가게 상호로 사용했는데 누군가가 등록한 상표권으로 인해서 브랜드가 되지 못하고 상호로 끝나는 경우를 가장 흔하고도 치명적인 실수로 꼽을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이 브랜드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네이밍만큼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장조사와 더불어 연구할 것이 브랜드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이라면 브랜드 네이밍은 아마 간판을 올릴 때까지 가장 많이 고민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브랜드 네이밍은 절대로 시간에 쫓겨서 결정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무조건 결정해서도 안 됩니다. 무턱대고 전문가에 믿고 맡겨서도 안 되며 그렇다고 혼자 모든 것을 다 해서도 안 되죠. 성공에 대한 지나친 상상으로 브랜드의 환상에 빠져서도 안 되겠지만 최소한 브랜드가 성공했을 경우를 대비해 법적 장치는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예비 창업자는 시장 조사를 통해서 완성되어가는 브랜드 월을 보면서 브랜드의 전체 이미지를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과 손님을 상상하며 제품과 메뉴판 그리고 서비스를 상상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런 브랜드에 걸맞은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마치 나무 한 그루를 작은 씨앗에 담는 것과 같습니다. 사과나무에 달린 사과는 셀 수 있지만 사과 씨 안에 있는 사과는 셀 수 없다고 합니다. 브랜드 네이밍을 하는 작업은 수많은 사과와 사과나무를 통째로 압축하여 담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